안녕하십니까? 배팅 부동산 해외 명문대 교수가 차마 보다 못해서 뻔한 전세의 실체를 말합니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일보 전세의 치명적 단점, 금리 제로 때는 이론적으로 무한 상승한다. 요런 제목인데, 유명한 명문대 교수가 인터뷰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전세 보증금은 금리에 의해 좌우된다. 금리가 내리면 전세 보증금이 오르고 다시 집값을 밀어 올린다. 금리 인상기에는 정반대로 전세 보증금 하락과 집값 하락으로 이어지면서 보증금 미반환 리스크가 커진다. 요렇게 시작을 요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터뷰를 한 명문대 앤서니 장 교수는 통화정책과 전세라는 논문으로 전세 제도에 대해서 깊이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전세는 세입자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임대인에게 무이자로 대출을 해주는 방식으로 연간 임대료는 세입자가 은행에 지불하는 전세 대출의 연간 이자와 같다. 이 때문에 금리가 제로에 가까워질 때는 임대료, 전세 보증금은 무한정 오를 수 있고 금리가 올라가면 정반대로 급격히 하락한다. 당연한 이야기죠. 당연한 이야기인데 특이한 점은 대한민국 사람들보다도 요 명문대 교수가 외국인인 명문대 교수가 전세 제도를 더 잘 이해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시장 밖에서 볼 때 정확한 모습이 보이죠. 대한민국 사람들은 전세제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지만 그 시장 안에서 전세제도를 바라보기 때문에 오히려 전세제도를 실제로는 잘 모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 보면은 금리 변동이 전세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결정적이라는 주장을 했다. 당연하죠. 연간 임대료가 1,000만 원일 때 이자율이 5%면 전세금은 2억 원. 그런데 이자율이 4%면 전세 가격이 2억 5천. 그래서 전세 가격은 이자율이 거의 제로에 붙어버리면 이론적으로 거의 무한대까지 갈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기사의 마지막 부분, 월세 대비 전세와 월세 대비 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한 이유는 뭔가요? 요 앤서니 장 교수가 답을 합니다. 미국 주택 시장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순수한 집값 대신 월세 대비 매매가 비율을 사용하고 있다. 당연한 겁니다. 알고 보면 당연한 거고 우리나라 사람들만 모른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순수한 집값만 이야기하면은 연구할 것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순수한 집값만 이야기하면은 옆집 얼마니까 우리 집 얼마 요것밖에 할 이야기가 없지요. 이거밖에 할 이야기가 없고 그리고 매매는 빈번하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잦은 거래는 월세에서 나오는데 월세가 얼마다 요러면은 적정 매매가를 손쉽게 알 수가 있죠. 특히나 집합 건물,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유용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요 댓글이 골 때립니다. 한마디로 골 때립니다. 댓글 보면은 우리 국민 모두가 알고 있는 상식, 복덕방도 다 아는 건데 당연하다. 이렇게 댓글은 쉽게 쓰고 있지만 정말 그럴까?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은 전세 제도를 피부로 느꼈기 때문에 사실 제일 잘 알고 있지만 시장 내에서 그것을 전세 제도를 접하고 있기 때문에 멀리서 바라본 사람보다는 전세 제도를 객관적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특이한 점은 요게 조선일보 기사인데 특이하죠. 조선일보가 지금 이런 기사를 썼는데
이 기사 내용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월세 대비 매매가 결국에는 지금 현재 대한민국 주택의 거품이 엄청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의 기사인데 조선일보가 요 기사를 썼습니다. 정확히는 모르지만 조선일보에서 콜 포지션에서 풋 포지션으로 포지션 전환을 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조선일보에서 지금 대한민국 주택은 엄청난 거품이다라는 내용의 기사를 썼습니다. 방금 우리 국민들은 사실 전세 제도를 잘 모른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증거를 보여드립니다. 엘스, 잠실 엘스 111 C타입 굉장히 세대수가 많습니다. 거래량도 많죠. 그런데 매매 그래프를 한번 보십시오. 쭉 올라갔다가 금리 따라서 쭉 올라갔다가 전세도 아니고 매매가가 금리 따라서 쭉 올라갔다가 쭉 내려가고 있다가 다시 반등하는 지금 이 모습, 금리 흐름에 따라서 움직이는 지금 이 매매 그래프를 보십시오. 대한민국 사람들이 전세 제도를 정말 잘 알고 있다면 절대 이런 그래프가 그려질 수가 없습니다. 이 그래프는 정부, 전문가, 언론, 건설사, 조삼모사 작전의 결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전문가, 언론, 건설사 입장에서 대한민국 국민 대다수는 원숭이죠. 원숭이입니다. 5억 하던 전세가 15억 1안에 그러니까 9억짜리 주택은 27억이 맞다. 이런 겁니다, 지금. 왜냐하면은 소득은 거의 그대로이기 때문에 지금 이걸 모르고 주택을 거래한 사람들 정부, 전문가, 언론, 건설사의 조삼모사 작전에 완전히 걸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대한민국 국민들 대다수는 전세제도 제대로 이해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따라서 향후에도 유사한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발생하고 있고 앞으로도 발생할 것 같습니다. 당분간은. 그러니까 대한민국 저출산이죠. 결국에는 일본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초저금리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다가 일본하고는 달리 전세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집값을 무한정 올릴 수 있는 여건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초저금리에서 집값이 무한대로 올라간다. 그 이론적으로의 근거는 대출 금액이죠. 대출 금액. 지금 전세 대출 5억까지 오케이 이렇게 하니까 84 타입 아파트 평균 가격 매매가가 10억 찍어버리죠. 그런데 나중에 전세 대출을 10억까지 해준다. 이러면은 저금리 상황에서 전세 대출 10억까지 오케이. 그러면은 84 타입 평균 아파트 가격은 매매가는 20억 찍을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왜냐하면은 대한민국 국민들 똑똑한 척 하지만 알고 보면 대다수가 원숭이처럼 아파트를 알고 있습니다. 거의 원숭이 수준으로 아파트를 알고 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소득의 함수가 아니라 유동성의 함수로 착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전세 대출 10억까지 오케이 하면은 84 타입 매매가 20억 찍을 수가 있죠. 여기 대다수의 원숭이 그리고 그 흐름을 같이 따라가지 않으면 바보가 된다는 것을 아는 사실은 좀 똑똑한 사람들도 원숭이 따라서 주택을 또 사고 팔고 그렇게 할 겁니다. 방법이 없죠. 정부, 전문가, 언론, 건설사 힘을 합치면 언제든지 전세 제도가 있기 때문에 집값을 천장 끝까지 올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요거는 좀 비현실적인데 당분간은 비현실적인데 국민이 모두 똑똑하다면 아래와 같이 행동할 겁니다. 전세는 10억, 매매는 20억.
10억 전세로 결정을 하겠죠. 왜냐하면은 10억 전세 살면 보유세가 없습니다. 그리고 전세가 올라봤자 20억 찍겠죠. 20억 찍어봤자 매매가 20억. 그러니까 20억에 매수하면은 바보다. 요런 생각을 할 겁니다. 국민이 부동산을 잘 알면, 왜냐하면은 지금은 인구가 감소하는 시기로 접어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한국 아파트 시장의 미래 항상 말씀드립니다. 제 채널을 보시는 분들은 아파트 관련해서는 손실을 많이 보지 않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원희룡 장관도 전세제도 수명 다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는 지금 보면은 현재 매매 가격은 물을 붓고 기름을 붓고 물 높이가 전세 가격, 기름 높이가 매매 가격인데 전세제도 사라지면은 기름이 제거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매매 가격은 지금의 전세 가격 수준으로 수직급 하락할 겁니다. 따라서 요런 일이 전세제도가 사라지면은 바로 발생하는 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아파트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전세로 돌아가는 부동산, 그런 부동산은 정말 조심해서 매수해야 된다. 조심해서 매수해야 된다는 의미는 최소한 임대 수익률 계산해가지고 5%는 나와야 된다. 요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